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코스에서는요, 1월달과 2월달 코스에서는 지방세 했거든요. 3, 4월달 코스에서는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의 기본적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국세로 갈게요. 국세 중에서도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문제에 잘 나오니까 소득세로 가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의 단위로서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이 앞에 있죠. 14페이지 보시면은 총론이 나오는데요. 그 총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보시면 조세 정의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는 단호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D페이지 보시면 D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세 분류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 명칭을 아셔야 돼요. 세 명칭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여기서 조세하면은 이 조세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을 말하죠. 모든 세금을 칭할 때 조세 이럽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한다는 건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어땠을 때 징수하겠는가? 그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글자입니다. 세자 앞에 적어진 글자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하겠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우리 입장으로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 그럽니다. 납세 의무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면요. 세자 앞에가 취득 행위를 갖추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징수한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취득세를 납부한다. 라면서 납세 의무 그럽니다. 그 내용으로서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니까 우리는 세 명칭을 아셔야 돼요. 그 세 명칭에 대해서 볼 때 국가도 세금을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세금을 징수하니까 그 내용을 이제 구별하죠. 구별하는 내용으로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여기서 과세 주체 하면은 징수하는 자를 말합니다. 징수하는 자가 과세 주체. 징수하는 자는 국가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 있으니까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국세라 그래요. 총괄적으로 하였으니까 이 국세에는 구성된 세금이 있겠죠. 그 구성된 세금에 대한 몇 개 있냐면 13개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세, 증여세를 한 번으로 했으니까 하나 띄어내면 13개 되겠죠. 13개의 세금이 국세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그러한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지방세를 합니다. 총괄적이니까 여기에 구성된 세금이 있겠죠. 구성된 세금에 대해서 몇 개 있냐면 11개 있어요.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만 외웁시다.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인지세. 이 정도만 세법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국세와 지방세 구별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옵니다. 이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기억하기 아주 까다로우니까요.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축구선수 연상하시면 돼요. 축구선수로서 송종국 들어본 적 있죠? 송종국인 이렇게 해서 하면은 세법의 국세는 외워집니다. 여기서 송 하면은 소자가 약간 보여요. 소자가 약간 보이니까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그리고 인지세 포함. 여기까지가 세법에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개론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구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세법. 학개론 외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부상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송종국이 부상중. 그러면 여기에서 부가 가치세, 상속세, 중 하면 증자가 약간 보이니까 증여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충분히 외울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서 외우시면 되고요. 이게 세법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은 법인세와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에서 빠뜨리겠다 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안 나옵니다. 하나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나와져요. 그래서 국세에 대한 이유로서 외울 때 학개론까지 같이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송종국이 부상중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세법에서는 송종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11개인데 이 11개를 전부 다 외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시험에 대한 내용만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외울 때 알아야 될 세금으로서 먼저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역, 자원, 시설세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치, 등, 재, 지 이렇게 외우시면 충분하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치, 취득세, 등, 등록, 면허세, 재,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자 끼었으니까 지역, 자원, 시설세 포함 이러면 되겠죠. 어떤 사람들 국세와 지방세 구별에 대한 외울 때 이렇게 십자가 그어가지고 여러 겁니다. 저도 한번 이거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십자가 그으면서 이게 뭐 이렇게 뭐 저어지면서 막 돌리더라고 이렇게요. 그런데 저는 어려워서 그냥 안 듣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더 쉽죠. 국세, 지방세 구별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송종국이 부상중 그리고 치, 등, 재, 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서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세법이니까 각기 세금마다의 법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에 맞춘다. 이 내용이 바로 부동산 세법이에요. 세자 앞에 부동산. 그러면 세금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에 맞춰봅니다.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세자 앞에 있는 글자 있죠. 그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예요. 그 근거를 부동산에 맞춰본다면 부동산 세법이 됩니다. 부동산에 맞춰보죠. 부동산을 취득하다 이랬으면요.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으로써 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에 대한 내용은 보유란 말과 같은 말. 부동산 보유하였을 때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이로서는 재산세.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시험지에는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다 꼭 적어져요. 앞에다가 소방이란 말이 꼭 적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방 글자 외울 필요 없겠죠. 적어져 있으니까 외우지 말고 여기서 소방 글자 있으니까 요 시설에 대한 내용은 소방에 대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이익을 받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소방시설에 이익을 받는 물건에 대한 내용은 화재와 관련된 물건으로서 주택, 상가, 건물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는 주택과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소유니까 보유. 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에 해당된 세금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보유에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징수합니다.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만들죠. 이 말은 소유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매년마다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년마다 납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다가 양도에 대한 얘기죠. 또 양도란 말은 팔다, 처분, 이 내용으로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세세하게 따지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단은 같다 생각하시면 되죠. 양도하였다면 세자폐가 양도를 갖춘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죠.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으면 상대편은요. 상대편. 자, 여기서 팔았다면 여기는요. 취득. 그러니까 취득세. 그리고 상대편이 보유하니까 재산세.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또 소방시설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지역자원 시설세를 매년마다 납부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팔았으면요. 양도소득세. 거기에 따른 상대편은 취득세.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부동산 세법 그래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은 세 단계로 구성됐습니다. 한 단계에 대한 내용은 취득 단계, 또 하나는 보유 단계, 또는 양도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랬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게 틀린 것에서 답을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제자가 취득세를 답으로 줄까요? 세자폐가 취득이라고 적어졌죠. 적어졌으니까 초등학생도 취득 단계라고 압니다. 그러니까 답으로 안 준다는 얘기예요. 또다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볼 때 세자폐가 양도 적어졌죠. 그랬으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다. 이런 것도 초등학생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답으로 안 져요. 여기서 볼 때 재산세의 요 글자에가 보유 말 없죠.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유 없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서도 보유 말 없으니까 틀린 것을 골라라 하였을 때 답으로 주는 것은 여기를 줘요. 여기를 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겠네요. 글자에가 안 적어졌잖아요. 그렇으니까 외우셔야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외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했던 내용으로서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외운 거 세법에서는 송종국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인지세 포함 이러면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외울 때 취, 등, 재, 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라는으로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방금 했던 내용으로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볼 때 지문이 길어요. 문장이 지문이 기니까 짧게 기억하세요. 그게 기억되니까요. 여기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니까 지방세 그리고 뒤에서 보유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도 지문이 워낙 길어요. 워낙 기니까 짧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국가니까 국세 그리고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국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연결되지 않고 보유세금 이렇게 나오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또 국세와 지방세 나눈다면 지방세, 보유, 재산세 국세, 보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외워놨으면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풀릴 거예요. 혹시 한손 노트 가지고 계십니까? 한손 노트 보시면은 거기에서 문제 나오죠.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페이지 나와져요. 4페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볼 때 먼저 1번에서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 있는 익숙한 글자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 익숙한 글자가 문제 키거든요. 거기에서 물음표 앞에 익숙한 글자 부동산 조세이죠.
그리고 가로 넣기입니다. 이제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거기에서 볼 때 표 보니까 보유 단계, 그리고 기억에서 국세. 자, 국세 보유 연결되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 밑에서 보유 나오고 지방세. 이 말은 지방세 보유이니까 재산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디귿에 대한 녀석 볼 때 처분 단계가 양도죠. 양도 그러면서 거기에서 디귿, 국세이니까 소득세죠. 소득세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처분이니까 양도 소득세 이렇게 되겠죠. 답은 거기에서 1번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은 변형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형에서 또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으로서 말씀드리면, 취득 단계에서 볼 때 취득세는 아시겠죠? 상속세에 대한 이제 처음 들은 내용으로서 살펴드릴게요. 자, 여기서 상속세, 증여세, 세법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으나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학교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학교 내용 문제 풀 때 아시도록 설명드릴게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무상 이전이다. 재산의 무상 이전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사망 시점에서 무상 이전되었다면 그때는 적용되는 세금으로서 상속세가 적용이 되고요. 또 생전에 무상으로서 이전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증여세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볼 때 납세 의무자하고 연결한다면 취득 단계인지 보유 단계인지 양도 단계인지 그 내용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상속세에서 납부할 자, 상속세 납부할 자는 살아 계신 분일까요? 돌아가신 분일까요? 당연히 살아 계신 분이겠죠. 살아 계신 분이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납세면 돼요. 상속인이 납세자니까 어느 단계겠다? 취득 단계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또 다시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생전에 무상 이전이니까 생전에 무상 이전된 자는 증여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여한 자로서 법을 만들어내게 되면 여기와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이쪽은 받은 자, 이쪽은 준 자. 말이 안 맞잖아요. 똑같은 법률 근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받은 자, 한쪽은 준 자 말이 안 맞으니까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둘이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이때는 누구로? 받는 자. 받을 숫자 써가지고 수증자 그럽니다. 그럼 이제 볼 때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느 단계? 취득 단계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취득 단계다.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 거기에서 문제에 대해서 33회 때 나왔던 거 보세요. 30회 때에서 학교론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33회 때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학교론으로서 한번 또 풀어보죠.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빼내보죠.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부동산 관련 조세. 문제 키 잡았죠. 그러면서 옳은 것. 기억에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송종국이 부상중. 이거죠. 기억에 대한 내용 맞는 문장 됩니다. 다시 니은에서 취득세와 등록면세는 지방세다. 취등재지. 지방세다. 맞죠? 다시 디귿에서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 단계다. 아까 재산세는요. 보유 단계.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을에서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다. 증여세는 취득 단계. 그럼으로써 거기서 옳은 거 하였으니까 기억, 니은이 답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문제까지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시 세법에서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구별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자주 보여요. 그 내용의 문제에 대한 내용은 한 가지의 이론을 더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을 알기 위해서 기본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18페이지에서 2번 조세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 버리세요. 시험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 구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버리고요.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말이 뭡니까? 제일 좋은 말이랄지 반가운 말. 웃기 말이 아니고요. 버려라. 이게 가장 반갑습니다. 버리세요. 범위를 줄인 게 나으니까요.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옆에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 대한 것도 버리세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서 인적 기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냐 물세냐에 대한 내용도 버리세요. 그리고 6번 과세 표현에 따른 분류에 대한 이유로서 과세 표현이 가액으로 되어 있으면 따를 종자 써가지고 종가세, 과세 표현이 수량으로 되어 있으면 따를 종자를 써가지고 종량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버리세요. 이런 내용의 이론은 쌍팔년도 이론입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세율에 따른 분류,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군데군데 가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7번 독립성에 따른 분류,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세금들은 독립세, 그리고 그 밑에에서 부가세, 부가세란 말은 여기에서 세자 앞에가 부가 이렇게 됐으니까 붙인다의 뜻이에요. 붙인다. 그랬으니까 이건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이 법에서 정해진 세금에다가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들을 보고 부가세 그럽니다.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들이에요. 이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억하셔야 될 내용으로서 뒷페이지 보시면 심화 학습해가지고 24페이지에서 적어지는데 그 내용으로서 어떤 세금이 어느 세금에 붙이는데 몇 퍼센트 붙이겠다라고 숫자가 적어져요.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계산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으로서 이건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그러면 숫자 외울 필요가 없죠. 아는 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이 붙이겠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또 등록민허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도 버리시면 됩니다. 아는 것은 이것만 아시면 되죠. 등록민허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감면받았을 때도 모르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이유로서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세법에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까 했던 부동산 세법 그 취득 단계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붙여보죠.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과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민법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종물은 주물에 따라간다 이 말 배웁니다. 이 말은 종속된 물건은 주된 물건에 따라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부는 본에 따라간다. 그럼 여기에서 부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번은요, 취득세. 취득세가 취득 단계니까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취득 단계에 속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등록 면허세도 취득 단계입니다. 등록 면허세도 취득 단계에 해당되고 등록 면허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부는 본에 따라간다 했으니까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 등록면세에 붙음으로써 취득 단계 세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적어졌으니까 이건 따로 안 적을게요. 그다음에 재산세.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붙죠. 재산세가 보유 단계 세금이니까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보유 단계 세금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보유 단계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도 보유 단계 세금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지역자원시설세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있죠. 볼 때 양도소득세가 양도 단계니까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도 부는 본에 따라간다 했으니까 양도 단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내용으로서 설명된 것이 기본서에서 25페이지에서 설명됩니다. 기본서 25페이지에서 심화학습 해가지고 거기에서 취득시, 옆에 칸에서 보유시, 옆에 칸에서 양도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세금들을 전부 다 외워야 여러분들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개를 다 외우기가 힘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외울 수 있죠.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거기에서 취득 단계에 속한 세금들, 보유 단계 세금들, 양도 세금들 전부 다 외울 수 있을 거나 저 같은 경우는 못 외워요. 머리가 멍청해서요. 그래서 세 개만 아시면 됩니다. 세 개 아실 것으로서 항선 노트에다가 적어놨죠. 페이지에 대한 이유로서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13페이지에서 나와져요. 13페이지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구별에 관한 내용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세 개만 딱 외워두고 그 세 개 외우고 난 다음에 세자 앞에 있는 글자만 보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세 개 외울 것으로서 첫 번째,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시킨다면요.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 취득 단계 들어가죠. 다시 여기에서 농어촌 특별세 보유 들어가죠. 종합부동산세 붙으니까 보유 단계 들어가고요. 또 농어촌 특별세 양도 단계 들어가죠. 그럼 결국적으로서 취득, 보유, 양도에 공이 적용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읽어드리면 취득, 보유만 관련된 세금. 이 말은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되죠. 자, 볼 때 여기에서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이 취득세에 붙으니까 취득 단계 되겠죠. 취득 단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붙죠. 재산세가 보유 단계니까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보유 단계. 그러면 이제 볼 때 여기에서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 번째 가죠. 세 번째의 단위로서는 이 내용을 예전에는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렸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멘붕 일어난 적을 봤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괜히
설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된 상태가 아니라 멘붕이 일어나면 더 안 좋거든. 더 안 좋으니까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으로서는 외울 때 종소세, 지소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해가지고 종소세, 지소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 양도에 적용된 세금이다. 이제 나머지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하고 아까 외웠던 것하고 연결시키면 다 됩니다. 취득세는요. 취득만, 등록명세 취득만, 재산세는 보유만, 종합부동산세 보유만, 지역자원시설세 보유만,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만 됩니다.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풀려요. 문제에 대한 내용을 풀어보겠는데 기본서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한손 노트 문제로 풀게요. 14페이지에서 2번 문제. 2번 문제에서 먼저 문제의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 익숙한 글자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물음표 앞에 익숙한 글자 보이죠? 보유 단계 나오죠? 보유 단계 그 다음에 몇 개인가. 예, 문제 키 잡았어요. 거기에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보유 끼죠. 답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보유 끼죠. 답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소세, 종소세는 보유, 양도, 보유 끼죠. 답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만이니까 보유 들어갔죠. 답 되겠죠. 4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풀어줄게요. 물음표 앞에서 먼저 익숙한 글자가 문제 키단 거 알고 물음표 앞에 익숙한 글자 빼내보죠. 취득 단계 나오죠. 취득 단계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재산세는 보유만. 답 아니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니까 취득 기점으로서 답 되겠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만. 답 아니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취득 끼니까 답 되겠죠. 그리고 인지세는 다 낀다 가세요. 다 낀다. 왜 그러냐면 어떤 학자는 인지세는 보유는 끼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서 어떤 학자는 아니다. 보유 낀다 그래요. 학자마다 다른 것이 문제 나오지 않겠죠. 우리는 간결하게 시험 용도로서 다 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보유는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다 낀다 하시면 되겠죠. 인지세에 대한 일로서 다 끼니까 취득 끼죠. 답 되고요. 종합소득세, 종소세, 보유, 양도에 대한으로서 여기는 취득 안 끼죠. 답 아닙니다. 취득으로서 되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인지세 이렇게 나오겠죠. 뭐 하나 더 풀어준다면요. 4번에서 또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보죠. 취득 아닌 것. 여기에서 농어촌 특별세, 취득, 보유, 양도니까 취득계 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이니까 취득 안 끼죠. 그럼 답은 거기에서 2번.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등록명세 취득만. 취득세 취득만. 보니까 이렇게 외워두니까 문제 다 풀리잖아요. 다시 15페이지에서 5번 문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보세요. 익숙한 글자에 대한 양도 나오죠. 양도. 아닌 것. 1번 양도소득세는 양도만이니까 답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보유 양도니까 양도 끼 있죠. 그리고 인지세는 다 낀다. 양도 끼고요.
그리고 등록명세는 취등만. 그러니까 답은 4번.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 그러니까 양도 끼어 있죠. 이런 일로서 문제 풀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납세제에 대해서 살펴드릴게요.